예, 오늘은 양도소득세 중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조금 할 건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다주택자가 이제 집을 전부 다 처분을 하고 마지막 주택이 남았을 때 그 주택을 또 양도를 하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요. 문제가 된 게 마지막 주택이 되었을 때 그럼 이걸 2년 이상 보유한다라는 조건을 충족하려면은 이게 언제부터 그러면은 취득 시점을 언제부터 기산할 거냐, 이 문제가 상당히 그때 논란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의 최종 주택 양도에 대해서 볼 건데요. 마지막 주택을 팔았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보유기간을 알아야 되고요. 거주기간도 필요하고요. 또는 만약 비과세가 아니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보유기간을 먼저 보겠습니다.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볼 것인가, 이 문제인데요. 관련 법은 여기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자,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 이게 2019년도 2월 12일 날 이때 처음으로 등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 너 왜 나왔니? 너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어. 이 정도로 이 시행령이 새로 등장함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이 시장에 미치는 파급이 굉장히 컸습니다. 아주 골치 아픈 조항이 하나 들어와 가지고요. 이게 확실한 그것도 없이 자꾸 실무에서는 혼동을 줬기 때문에 다들 이런 식으로 머리 아파하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바로 요거 154조 5항. 이것 때문에 지금 머리가 아픈 겁니다. 자, 그러면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자, 일단은 154조 5항을 보기 전에 1항을 먼저 볼게요. 1항하고도 관계 있기 때문에요. 자, 154조 1항은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집이 한 채 있으면은 그 집을 팔았다. 그러면은 2년 이상 보유하면은 이제 세금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17년도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샀다. 그러면은 2년 이상 거주, 이것도 동시에 충족을 해야 되죠. 2년 이상 보유 플러스 2년 이상 거주, 이 요건을 충족해야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렇게 이제 규정이 새롭게 적용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요거는요, 나중에 다 관계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시적 1세대 2주택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일단은 내가 집이 한 채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이제 일정 기간 이내에 요 앞에 있는 집을 팔았다. 그러면은 요 집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암기 방법은 종1 신3 이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자, 종내의 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에, 자, 신3은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았을 때 이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 주택은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그렇죠, 2년 이상 보유 아니겠습니까? 2년 이상 보유 또는 조정 대상 지역이다 그러면은 2년 이상 실거주도 같이 들어야겠죠. 이게 바로 기본 패턴이죠.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보통 이사를 간다, 그런 목적으로 이게 자주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는요, 확장 버전입니다. 종1 신2가 있죠. 자, 종내의 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처분합니다. 그런데 이때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 그러면은 이 주택은 세금이 없다는 거,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거. 그런데 새로운 집을 갖다가 2018년도 9월 14일 이후에 취득을 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3년이 아니고 2년 이렇게 기간이 단축되죠. 다만 이때는 2주택이 전부 다 조정 대상 지역이 있을 때 이제 적용이 되겠죠. 어느 한 주택이라도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그대로 신3으로 가면 되겠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주택 모두 조정 대상 지역이다. 그런데 새로운 주택은 2018년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했다. 그때에 이제 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앞에 있는 주택을 팔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새로운 또 확장 버전이 하나 더 나왔죠. 이제 종1, 신1이 나왔죠. 자, 조건은 똑같습니다. 새로운 주택을 언제 취득하느냐면은 2018년도 12월 17일 이후에 취득합니다. 2018년도 12월 17일 이후에 취득했을 때에는 이제 신1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기는 파는데 또 하나 더 요건이 있죠. 그렇죠. 이 새로운 주택에 1년 이내에 취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전입까지 해야 된다는 거. 그죠? 전입까지 했을 때 이제 요 주택 앞에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은 이제 세금이 없다. 양도소득세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일 때는 이렇게 또 규정이 바뀌었죠. 요거는요. 나중에 또 한번 쓸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오늘 할 핵심 바로 이죠.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입니다. 자, 이게 어떤 조항이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고민을 안겨주었을까?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보유기간, 요 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입니다. 즉 2년 이상 보유하라 했을 때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은 자, 95조 4항, 소득세법 95조의 4항에 따른다. 자, 그럼 95조 가시죠. 95조 소득세법 95조 4항 보시면요. 자, 자산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한다. 어떻습니까?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죠. 내가 그 주택을 산 때로부터 그리고 팔 때까지 그게 바로 보유기간 아니겠습니까? 이건 정말이지 다 아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돼야죠. 자, 그죠? 95조 4항에 따른다. 이게 문제입니다. 다만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즉 1세대 2주택 이상 되는 그런 경우에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 채만 남겨놓고 이 나머지 주택을 다 팔았다 이 말입니다.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처분한 다음에 1주택을 처분이라는 거는 이제 한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 중에서 마지막 주택이겠죠. 그걸 판 때로부터 이제 자 뭐라 그럽니까? 보유기간을 기산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취득일이 아니고 마지막 주택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그 앞에 주택 있지 않습니까? 그걸 판 그때로부터 양도일까지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상식을 갖다가 완전히 뒤엎는 그런 법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언제? 2019년도 2월 12일 날 이게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5년도 10월 달에 A주택을 샀습니다. 2019년도 1월 달에 B주택을 샀습니다. 2021년 1월 1일 날 A주택을 팔았습니다. 자, 이 사람은 1세대 2주택 아닙니까? 이 시점에서 1세대 2주택이죠. 그런데 A주택을 이제 B주택을 남겨놓고 말이죠. A주택을 팔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B주택만 남겠죠. 이때 이 시점부터는 B주택만 남겠죠. 그럼 이것도 언젠가는 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B주택의 보유기간은 원래라면은 그렇죠. 여기서부터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한 기간이 내가 보유한 기간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부터 가라 이 말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아까 그죠? 그 법을 따라가면요. 마지막 주택, B주택, 직전 주택이죠. 그걸 판 그때부터 이제 2년이 되었는지를 계산하라는 겁니다. 그럼 보시죠. 2021년 1월 1일, 2021년 2월 1일. 보죠. 한 달밖에 안 됐죠. 2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얘가 취득한 거는 2019년도 1월 달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보시면은 2년 넘었죠? 그렇죠. 2년 넘었잖아요. 따라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가지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하는 게 원칙인데 아까 법에서 단서조항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보유기간을 기산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주택은 비과세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법이 바뀌었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죠. A주택을 양도한 때로부터 그죠? 2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 원칙은 여기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죠? 주택이 두 채 이상이기 때문에
마지막 주택, B주택이 마지막 주택 아닙니까? 요거 직전 주택이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때부터 2년을 카운팅하라.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조항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조항이 머리가 아픈 겁니다. 예. 자, 그런데 문제는요,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이 이제 2019년도 2월 12일 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적용을 한다. 그렇게 해버리면은 너무 우리가 시장에 주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자, 언제부터 이걸 적용한다? 2021년 1월 1일, 그죠?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것부터, 양도라는 것은 아까 사례에서 마지막 주택 B 아닙니까? 그걸 말합니다.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을 하겠다. 그럼 요 사이에서는 이제 다주택자가 이제, 아까 예를 들면 이제 B주택을 남겨놓고 A주택을 팔 때, 그때 마지막 B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B주택의 원래 취득일부터 이제 계산한다. 그죠? 여기까지는. 그런데 이때 이후로는 이제, 단서 조항에 따라서 마지막 이 주택을 처분한 그 시점부터 이제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이런 이제 조항이 단서 조항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죠. 그런데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요. 자, A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B주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세대 2주택자입니다. 그런데 B주택을 2021년 1월 1일 전에, 즉 2020년 12월 31일까지 B주택을 처분을 했습니다. 처분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2021년 1월 1일 이후에 A주택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 주택의 보유기간은 자, 처분은 이때부터 B주택의 처분 이때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할 것이냐? 아니다. A주택 원래 보유기간을 가야 된다. 왜?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한 것부터 적용한다 했기 때문에 이때는 양도라는 것이 요 B주택을 이때 팔았을 때부터 적용한다는 건지 아니면 그 전에 팔았다 하지 않는다는 건지 이게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애매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아니다. 법대로 하면은 어쨌든 간에 요 주택을 양도한 이 시점이 이때 이후니까 이 앞에 팔았더라도 그건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여기서부터 가야 된다. 아니다. 여기서 양도한 1월 1일 이후에 양도했다는 거는 이걸 말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요 주택의 보유기간은 이때부터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주장은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자, 그렇죠. 처분했죠.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시죠. 자,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답변을 했죠. 이때 202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발표를 했습니다. 예. 결론, 글자는 많은데요. 결론은 자, 2021년 1월 1일 현 시점에서 다주택자가 그 전에 전부 다 처분을 하고 한 채만 남아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한 채 남은 걸 이때 팔 때 그 보유기간은 원래 취득한 데다.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그렇죠. 그런데 2021년 1월 1일 요 시점 이후에도 2주택자가 되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법 단서 조항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때 2021년 1월 1일 전에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1주택이 되었다. 2021년 1월 1일 1주택이 되었다. 그때는 양도하는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아까 사례 똑같죠? 자, 한번 눌러보시죠. 예. 자, 2021년 1월 1일 전에 A, B 주택이 두 개 있었는데 B를 처분했습니다. 그러면은 2021년 1월 1일 현재는 그렇죠. A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요때 팔겠죠. 그러면은 보유기간은 이게 아니고 그렇죠. A주택의 원래 취득일부터 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021년 1월 1일 전에 다주택을 다 처분했기 때문에 한 채만 남겨놨기 때문에 이때는 보유기간을 원래대로 간다. 이 뜻입니다. 이제 두 번째 경우를 보면요. 자, A와 B 2주택자입니다. 2주택자인데 이 사람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 채만 남겨놓고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1일 현재도 여전히 두 채를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인 상태에서 이제 B를 처분했습니다. 그럼 이제 A 마지막 주택이 됐죠. A 주택을 양도를 하면은 이 주택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보유기간인가? 바로 이 시점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주택이 된 이 시점부터 팔 때까지 이렇게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는데요. 자, 아까 사례하고 방금 본 사례하고 지금 사례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결국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다주택자가 한 채만 남겨놓고 전부 다 정리를 한 사람하고 이 경우처럼 아무런 정리를 하지 않고 2021년 1월 1일 현재에도 여전히 다주택자인 그런 사람, 이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 논란의 근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죠. 154조 5항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마지막 주택을 처분할 때는 이제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인데요. 이 문구가 가장 논란을 이제 불러 일으켰습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 다시 말해서 다주택자죠. 다주택자가 주택을 다 처분하고 마지막 주택을 처분할 때는 마지막 주택이 된 때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라. 이 말인데요. 그럼 다주택자가 이 말이죠. 자, 앞으로 가시죠. 그럼 이 문장을 보면은. 자, 그러면은 마지막 주택을 양도하는 이 사람은 말이죠.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다주택자인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고 마지막 주택을 처분한 경우, 이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봤던 거 2020년 12월 31일 날 한 채만 남겨놓고 다 처분한 상태에서 이제 넘어온 사람, 이 사람도 마지막 주택을 처분할 때는 이 사람도 한때는 다주택자 맞죠? 다주택자였는데 2020년 12월 31일 날 다주택을 정리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법문구가 다주택자가 어쩌고 저쩌고 했을 때 이 다주택이라는 것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마지막 주택을 양도할 때 다주택자인 시점, 다주택자인 사람인가? 아니면은 그 전에 무조건 한때 다주택자였던 사람도 다 포함하느냐? 이게 논란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기획재정부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유기간을 마지막 주택이 된 때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이 말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다주택자였던 사람에 한한다. 그래서 2020년 12월 31일 날 다주택을 정리한 이 사람은 2021년 1월 1일 이 시점에서는 그죠? 다주택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특별히 원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가는 거고요. 지금 이 사례는 2021년 1월 1일 현재도 다주택자인 상태에서 넘어온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페널티를 주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다주택자가 된 경우를 한번 보면요. 자,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자, A주택을 샀고요. 그리고 또 B주택을 샀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미 1세대 2주택, 다주택자가 되어버렸네요. 그 상태에서 이제 앞에 주택을 팔았죠. 그럼 이제 마지막 요 주택 하나 남았잖아요. 이것도 나중에 언젠가는 팔겠죠. 그랬을 때 요 B주택의 보유기간은 이때로부터 갈 것인가? 아니면 A주택을 처분한 이때부터 갈 것인가? 이 문제인데요. 이때는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다주택자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A주택을 처분한 이때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불이익 페널티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2019년도 2월 12일 날 자, 154조 5항이 들어왔을 때 어떤 또 논란거리가 하나 더 있었냐면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자,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라는 표현을 썼네요. 양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이 사라지는 경우는 양도 그러니까 처분하는 거 파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지만은 증여를 하는 경우도 집이 사라지잖아요. 그죠? 또는 용도 변경입니다. 요거는 이제 오피스텔인데요. 주택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이제 상가 용도로 이제 사용한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용도 변경이 되어도 이게 주택이 사라지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근데 법문구는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양도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증여 용도 변경은 그럼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문제가 또 굉장히 논란이 됐죠. 굉장히 또 논란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집이 한 채 있고 또 집이 한 채 있다. 그런데 요걸 갖다가 증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아까 본 양도하고 똑같이 볼 것이냐? 2021년 1월 1일 전에 다주택자가 한 채만 남겨놓고 다 처분을 했다. 그런데 처분 사유가 증여를 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주택을 나중에 팔겠죠. 그러면 이 주택의 보유 기간은 이때부터 여기까지로 보는 것이냐? 아니면은 요 시점부터 카운팅을 하는 것이냐? 이 문제가 애매한 상태로 남아 있는 거죠. 아까 양도하고 똑같다. 그렇게 본다면은 당연히 요 시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보유 기간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용도 변경도 마찬가지죠. 주거용 오피스텔을 업무용 오피스텔로 바꿨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유 기간을 여기서부터 볼 거냐? 아니면 여기서부터 볼 거냐?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됐었죠. 그래서 하도 논란이 많아가지고 법을 바꿨습니다. 2021년도 2월 17일 날 법을 바꿨어요. 자, 이게 바뀌었습니다. 요 단어가 바뀌었는데요. 아까는 양도한 경우라고 이제 법에서 서술을 했는데요. 양도라고 하니까 너무 범위가 좁다. 그래서 처분이라는 용어로 바꿨어요. 그리고 요 뒤에는 제가 뺐습니다만 괄호해가지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분에는 증여와 용도 변경을 포함한다. 이렇게 요 말이 아예 괄호해가지고 법에서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이제 처분한 경우는 양도, 증여, 용도 변경을 다 포함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법에서 명확하게 이제 규정을 했죠. 다만 이거는요, 2021년 2월 17일부터 이제 기준점이 됩니다. 이때부터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21년 2월 17일이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2021년 2월 17일 전, 그러니까 2월 16일까지 원래 A주택과 B주택이 있었는데 B주택을 증여를 했다. B주택을 용도 변경을 했다. 그럼 B주택은 이제 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처분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랬을 때는 이제 마지막 남은 A주택을 또 언젠가는 이 날짜 이후에 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거의 보유기간은 그렇죠. 이때부터 간다는 거죠. 왜? 요 기준점이 되는 2월 17일 이전에 증여를 하든 양도를 하든 용도 변경을 하든 다주택자가 1주택만 남겨놓고 다 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자, A주택 마지막 남은 주택을 팔 때는 그렇죠. A주택의 원래 취득 시점부터 이제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가시죠. 그런데 이제 자, 2021년 2월 17일 이후에 다주택자가 된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때 자, A주택이 있습니다. B주택이 또 있습니다. 그럼 이 B주택 이 취득 시점부터 다주택자가 되었네요. 그런데 A주택을 말이죠. 용도 변경을 했습니다. 또는 증여를 했습니다. 그럼 A주택 사라졌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B주택을 팔았습니다. 그때 B주택의 보유기간은 이때부터가 아니고 그렇죠. 이때부터로 간다는 거죠. 왜? 2021년 2월 17일 이게 기준점인데요. 이때 이후에 다주택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이렇게 짧게 불이익을 주겠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제입니다. 자, 우리가 부담부 증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부담부 증여. 자, 부담부 증여는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이 문제인데요. 부담부 증여는 자, 10억짜리 집인데 5억을 갖다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또는 임대보증금이 있다. 5억은 이제 증여를 한다. 그래서 이 전체를 갖다가 증여를 합니다. 증여를 하는데 자, 빚은 너가 갚어. 그렇죠. 이 10억짜리를 주면서 5억 빚이 있잖아요. 이 채무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너가 갚아. 이 말은 유상으로 양도한 거하고 똑같은 효과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억은 양도고 5억은 증여다. 그러면은 이게 양도는 아까 우리가 기준 날짜가 2021년 1월 1일 아닙니까? 이거는 기준점이 언제였습니까? 2021년도 2월 17일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부담부 증여를 했을 때는
어느 날짜를 갈 것이냐, 양도를 따라갈 것이냐, 증여를 따라갈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날짜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또 규정을 했습니다. 부담부 증여는 그렇죠, 양도로 봅니다. 예, 증여 파트, 양도 파트가 있더라도 통으로 그냥 양도로 보고 생각을 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양도로 보기 때문에 2021년도 1월 1일이 기준점이 되겠죠. 자, A주택, B주택이 있습니다. 그럼 이 두 주택, 다주택자. 그런데 B주택을 증여를 합니다. 그런데 부담부 증여. 그렇다면 이 부담부 증여도 양도로 본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B가 사라졌죠. 그리고 A가 이제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이제 양도를 하겠죠. 그러면 A주택의 보유기간은 그렇죠. A주택 원래 취득일부터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때부터가 아니라는 거죠. 왜? 양도, 증여는 있지만 양도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 페이지 가시죠. 반면에 2021년 1월 1일과 2021년 2월 17일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를 볼게요. 자, A주택, B주택, 다주택자죠. 그런데 B주택을 부담부 증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A주택을 2월 17일 이후에 이제 양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B를 갖다가 증여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버튼 눌러보시죠. 자, 증여로 본다 했을 때는 이게 그죠? 기준점이 2021년도 2월 17일 그렇죠? 이 날짜가 기준점 아닙니까? 그 전에 증여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A의 그죠? 보유기간은 A 취득일로부터 가겠죠. 그런데 부담부 증여는 양도로 본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준점이 그렇죠. 이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1월 1일 이후에 이미 얘는 다주택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A를 처분하면은 보유기간은 그렇죠. 이렇게 되죠. 마지막 주택의 그 앞주택을 처분한 그 시점부터 이제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이렇게 이제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부담부 증여는 증여가 아니고 양도로 보기 때문에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이제 다주택자 한 번 더 보죠. 자, A주택이 있고 B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1세대, 2주택자, 다주택자. 그런데 A를 부담부 증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B만 남았죠? B도 언젠가는 팔겠죠? 그러면 이제 B의 보유기간은 그렇죠. 부담부 증여한 이 시점부터 가는 거죠. 왜? 부담부 증여도 양도기 때문에. 양도의 기준 시점은 이때 아닙니까? 그죠? 이전에 주택을 다 처분하고 한 채만 남겨놨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날짜 이후에 다주택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마지막 주택 B를 팔 때 이거의 보유기간은 마지막 주택의 직전 주택을 판 이 시점부터 카운팅을 한다. 이 규정을 적용받겠습니다. 따라서 2월 17일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부담부 증여는 2021년 2월 17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이 법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취지로 만든 법인데요. 어느 정도 문제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내가 10년 이상 실제로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제 2년 이상 보유를 했기 때문에 언제 팔더라도 마지막 주택이 된 때 언제 팔더라도 이 사람은 비과세가 맞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주택이 된 그때부터 다시 보유기간을 기산하라. 이렇게 되니까 내가 그렇게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이게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세법에서는 실질 과세의 원칙이라는 그런 대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세금을 갖다가 국가가 이제 부과를 할 때는 반드시 실제 사실에 근거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세금을 매겨야 된다. 이게 대원칙인데요. 내가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은 10년 이상 보유한 그 사실은 틀림없는 실질 아닙니까? 그럼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전부 다 무시해버리고 이제 이 법이 등장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굉장히 혼선이 많았죠. 그래서 차라리 제 개인적으로는 보유기간을 건들겠다 한다면은 비과세 다주택자의 그 비과세를 갖다가 2년 이상 보유가 아니라 뭐 3년 이상 보유라든가 4년 이상 보유라든가 아니면 거주기간도 같이 해가지고 지역에 관계없이 조정대상 지역 관계없이 다주택자가 이제 마지막 주택을 이제 팔 때는 뭐 3년 이상 보유, 3년 이상 거주 이런 식으로
기간을 가지고 우리가 법을 적용을 했으면은 오히려 더 이거는 실질에 어긋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텐데 이걸 갖다가 보유 기간을 갖다가 아예 그냥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새로운 규칙이 등장하는 바람에 대단히 많은 시장에 혼란을 주었던 게 사실입니다. 뭐 기획재정부가 늦게나마 이렇게 교통 정리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은 됐지만은 그러나 불필요한 이런 시장의 시간과 그런 인력과 이런 어느 정도 자원을 낭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점이 어느 정도는 아쉽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건 쉽게, 쉬운 건 더 쉽게. Easy to understand. Easy to understand.